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정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20년 전에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한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동화책도 읽어주고 하면서 일정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보좌진으로부터 귓속말로 세계무역센터가 공격받았다는 긴급 보고를 받습니다. 그 장면이 촬영이 되고 있었는데 보고받은 부시의 표정에서 얼마나 깊은 빡침이 드러났는지 아직도 그때 부시 대통령의 표정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일로 인해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일어났고 긴 세월이 흘러 올해 들어서야 미군이 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면서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큰 규모의 테러가 일어나고 국제뉴스의 일면을 장식하는 등 중동 정세가 다시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중동 문제가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라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번 아프간과 관련된 중동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미국이 중동에서 발뺀 새로운 중동 문제를 이해하는 스타트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경 지식 없어도 이해할 만큼 어려운 이름 같은 건 빼고 흐름 중심으로 쉽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아프가니스탄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라비아해 위쪽을 보면 이란, 파키스탄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가 아프가니스탄인데요. 인구의 대부분은 무슬림이고 국토의 대부분이 굉장히 험준한 산악지형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지가 많다고 하지만 한라산 정도 높이도 명암도 못 내밀 정도로 여기는 급이 다른 지형인데요. 이런 지형을 가진 국가다 보니까 산업이 발달하기도 어렵고 한 국가 안에서도 왕래가 쉽지 않아서 부족 중심, 지역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정부의 원활한 통치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단점이 때로는 장점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국토의 80% 정도가 워낙 험준한 지형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침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만약에 그 나라가 이런 지형을 바탕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에 능하다면 더 그렇겠죠. 실제로 아프간은 과거 1800년대 대제국이었던 영국뿐만 아니라 1900년대 이후 소련, 미국처럼 엄청난 나라와 전쟁을 치른 나라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나라들과 전쟁을 했다면 당연히 아프간이 대패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아프간의 지형과 게릴라전으로 인해 강대국들이 아프간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길어지고 질질 늘어지다가 강대국이 철수하는 형태로 흘러갔습니다. 자, 그럼 냉전 시절 1970년대 말 아프가니스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까지 아프가니스탄은 왕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이후로 대통령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에 아프간에는 친소련 인민민주당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에서 아프간은 국민 거의 다가 무슬림이라고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냄새가 풀풀 나죠. 종교를 적대시하는 사회주의인데 그런 사회주의 정권과 종교적 색깔이 강한 무슬림들이 쉽게 섞일 수는 없었습니다. 정권은 사회주의식 급진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이에 반발한 아프간 내에 이슬람 세력하고 충돌을 일으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에 대항하는 이슬람 무장 집단이 만들어지고 세력이 커지면서 아프간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아프간에 들어선 친소련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합니다. 1970년대 말 이야기입니다. 아프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련,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원래 소련처럼 국경선이 길어서 붙어있는 국가가 많은 나라는 국경을 공유하는 나라가 적대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요. 그런데 소련과 국경을 마주하는 아프간의 친소련 사회주의 정권이 위기에 처한 거죠. 이뿐만 아니라 소련에게 아프가니스탄은 중동으로 인도로 남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관문 같은 곳이라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련은 아프간 사회주의 정부와 우호관계를 명분으로 아프간에 소련 군대를 보내면서 결국에는 아프간의 이슬람 무장세력하고 소련 간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게 1979년 터진 소련 아프간 전쟁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그 당시에 천하의 소련이라 하더라도 험한 산악 지형을 꿰뚫고 게릴라전으로 대응하는 무장 세력을 쉽게 제압할 수가 없었는데요. 쉽게 끝낼 줄 알았던 소련의 예상과는 달리 아프간 소련 전쟁은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10년이나 지속되다가 소련이 철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소련에 대항했던 아프간에 그들의 힘만으로 그 전쟁을 치렀을까요? 거기에는 당시 냉전의 경쟁 상대였던 미국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소련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아프간은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아프간은 소련이 중동 산유국에 영향력을 키우는 걸 막는 역할과 동시에 인도양을 향한 소련의 석유 유통망이 확대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아프간이 소련에 먹히는 걸 막아야 하는 입장인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미국은 이전에 이미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뼈아픈 경험을 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고 있는 아프간 무장 세력에게 엄청난 자금과 물자, 심지어 군사 전략과 훈련까지 제공했기 때문에 이들이 강해져서 10년 동안이나 소련과 싸울 수 있었는데요. 냉전의 종식과 함께 아프간 소련 전쟁도 끝났는데 그 다음 일이 다르게 꼬여갑니다. 전쟁 이후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강해진 이슬람 군벌들이 아프간 전국 여기저기에 존재했었는데요.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세력 싸움을 하면서 아프간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군벌 중에서도 탈레반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탈레반은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 집단으로 자기들이 아프간 내전을 종식시키고 아프간을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바탕으로 한 종교로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집단이었는데요. 탈레반이 여러 군벌들을 제압하고 아프간 국토의 대부분을 장악하면서 결국에 1996년 탈레반이 정권을 수립하고 아프간은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장악하면서 반인륜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공포로 통치하는 나라가 됩니다. 아프간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시선을 돌려서 탈레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무장단체들은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적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인데다 이슬람 민족의 주체성에 해를 입히고 이슬람 국가들에게 침략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강력한 반미 노선을 타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슬람의 성지로 알려져 있는 메카, 메디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요. 이슬람 사람들은 여기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걸프전 이후로 사우디 국가 방위 불안 문제가 커지면서 결국 사우디는 미군 주둔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던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데요. 무슬림들은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슬람 성지에 기독교 나라 군대들이 들어오냐 이건데요. 일반인들이 그 정도인데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얼마나 분노를 했겠습니까? 중동 국가들의 일에 미국이 개입한 걸프전 이후로 반미 성향이 더욱 강해졌는데요. 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테러를 해오면서 반미 무장투쟁을 하던 무장단체 알카에다를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분노가 커져가다가 결국 빈라덴이 지도자로 있던 알카에다가 2001년 9.11 테러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부시 대통령이 빡친 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미국은 완전 이성을 상실할 정도로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분노가 컸던지 북한조차도 놀라서 배후로 거론될까봐 테러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기까지 했었죠. 어쨌든 테러의 배후로 밝혀진 알카에다의 수장 빈라덴이 아프간에 가 있다는 걸 안 미국은 아프간 탈레반 정권한테 빈라덴 내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이를 거부하고 빈라덴을 비호하면서 결국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되는데요. 9.11 테러가 일어나고 한 달 정도 된 시점에 드디어 2001년 미국 아프간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뭐 볼 거 있겠습니까? 미군이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이후에 아프간에 친미 정부까지 수립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제 아프간 정부군은 미군 편이죠. 근데 문제는 영상 초반에서 이야기했듯이 국토의 80%에 달하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랑 게릴라전인데요.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승기를 잡은 것 같지만
민간인 속에 숨어들고 산악지형에 숨어든 탈레반 잔당들이 소탕이 안 되는 겁니다. 싸우고도 끝이 안 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01년에 시작된 전쟁이 2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끝이 안 난 거죠.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니까 답도 없고 싸우고 있는 목적도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빈라덴도 잡았고 탈레반 정권도 무너뜨렸는데 아프간의 치안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계속 주둔하면서 답도 없는 전쟁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지경까지 간 건데요.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10만 명가량의 인원이 투입이 되고 우리 돈으로 2200조 원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미국도 더 이상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에 미국은 탈레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을 하고 올해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약속을 했었죠. 바이든 정부에 들어 이 약속은 이행이 되는데요. 올해 5월부터 시작된 미군 철수는 상징적인 의미의 9월 11일까지 완료하기로 한 겁니다. 미군이 빠지면서 이제 아프간의 친미 정권과 탈레반을 포함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서로 숙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침공한 이후에 산악 변두리 지역으로 숨어들었던 탈레반은 작년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아프간 정부군을 공격하면서 과거에 자기들의 세력권을 대부분 회복한 상태고요. 미군이 철수하고 떠난 자리를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미군에 협력한 지역과 사람들에게 보복이 시작되고 있고요. 미군의 도움 없이 탈레반과 맞서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프간 정부군도 탈레반에 투항하거나 탈레반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늘고 있죠. 최근에는 민간을 상대로 한 대규모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탈레반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게끔 협조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아프간 정부군은 혼자서 탈레반을 포함한 무장 세력과 맞서야 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미군 철수 이후 아프간은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쥘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려운 이름 같은 건 빼고 최대한 흐름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쉽게 느껴졌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이 빠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